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 국민들께서 진짜 넌덜머리를 내는 대목이 바로 그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고 있고 이게 계속 되니까 나중에는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무슨 말을 하려고 했더라? 그게 헷갈리죠. 네. 그게 트럼프가 썼던 방법인데요. 트럼프 전술이다. 거짓의 소방호수 전술이라고 불러요. 미국에서는. 예.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말들을 예. 처음에 딱 들으면 이거 말 안 되는데, 예. 근데 또 다른 말도 안 되는 말 이거 막 예. 올리자 그러면 처음에 문제가 뭐였지? 길을 잊어버리는 그러니까 거예요. 뭐가 뭔지 모르게 돼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트럼프가 자주 썼던 방법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거짓의 소방호수. 예. 거짓말을 이 거짓말 저 거짓말 막 쏟아부는 거예요. 예. 하루에 몇 번씩 트윗하고 예. 지가 나와서 얘기하고 기자들하고 예. 하고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문제가 뭐였지?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게 하나 예. 있고 두 예. 번째가 그럼 너는 이런 전술이 있어요. 그러네. 너는. 그럼 민주당은 네. 이재명은 네. 뭐 이런 얘기 그런 하잖아요. 식의 전술을 쓰는 거예요. 네. 근데 사실 비교할 게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마치 이게 비교 대상이 되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면서 다 똑같네. 이렇게 돼버리는 전술 두 가지를 예. 지속적으로 써왔다는 거거든요. 예. 지금 그냥 헌재를 이용해서도 그렇게 하고 담화문을 통해서도 그렇게 하고 계속 그런 전술 쓰는 거예요. 네. 근데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않으려고 하니 국민들이 얼마나 바쁩니까? 말씀 주신 대로 밤새도록 다 보지 못했던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도 지켜봐야 되죠. 국정조사도 봐야 되죠. 한꺼번에 두 군데가 돌아가니까 너무 바쁘네. 이럴 때일수록 많이 보시는 것도 좋고 비교하시는 것도 좋은데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은 확실하게 기억해 주시는 방법이 가장 좋아요. 네. 그날 12월 3일 날이요. 그 영상들 되게 많아요. 다시 한번 싹 보시면 되고 네. 짧게 보시면 되고 네. 얘가 담화문에서 무슨 얘기했는지 다시 한번 보시면 돼요. 네. 얘 담화문에서 다 실토해요. 네. 국회나 마음에 안 들었다. 나 국회 싫어. 국회 다 이따위로 해서 내가 넣었다. 이런 네. 취지로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또 선관위도 뭐 부정선거 의혹이 있는데 잘 조사가 안 되고 그래서 내가 넣었다. 이런 취지로 네. 얘기 다 해요. 예. 근데 어찌됐든 지금 이번이 이제 5차 변론 기일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계속 이어지는 변론 기일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 이제 3명이 이제 주요 증인이 출석했어요. 이진우 수방사령관, 그리고 여인영 그 방첩사령관, 그리고 이제 홍장원 1차장인데 조금씩 달라요, 결이. 근데 이진우 그리고 그 여인영 두 사령관들은 대통령 앞이라서 그런지 말을 근데 홍장원 차장도 살짝 좀 그런 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의 아우라 같은 게 있는 건지 실제로 살짝 좀 말이 버그가 있고 그런 건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 두 사령관은 국회에서 나왔던 말에 대해서 직접 증언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끊임없이. 이 태도는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이제 어찌됐든 자신에 대해서 인사권을 행사했었고 네. 법률적이든 심정적이든 충성을 맹세했던 사람이 앞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진술을 제대로 하기가 어렵고 네. 또 진술을 하다가 헌재 재판 정에서 공방이 발생될 수도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형사 재판에서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자기가 뭔가 진술하면 헌재 재판정에서 윤석열이 또 뭐라고 해석하면 공방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내용이 다 기록에 남을 텐데 그게 고스란히 형사 재판으로 그게 간다. 깔끔하게 정리될 수 있을까 하면 공방을 하는 거고요. 네. 깔끔하게 정리되기 어렵다 그러면 형사법정에서 진술하는 게 낫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 재판의 유불리 때문에 어제 그렇죠. 그 증언하지 않은 전술을 쓴 거다. 그러니까 뭐 국회에서 했던 증언이 틀렸다거나 그런 건 그런 것은 아니고 절대 오히려 아니다. 저는 국회에서 했던 증언을 그대로 유지하고 그걸 손상시키지 않은 상태로 형사재판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윤석열 측에 유리한 진술을 했던 김용현과는 결이 다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지금 현재로서는 윤석열, 김용현 이외의 다른 사람들은 전부 내란숙의 편을 들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그렇게 된다.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다만 이제 본인들 재판이 점점 다가오고 하니까 네. 이런 식의 얘기는 할 수 있어요. 자기는 불법성을 몰랐다거나, 그렇죠. 그죠? 어쩔 수 없었다거나, 예. 알았어도 강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었다거나 이런 식의 얘기들이 더 많이 강화될 거예요. 어제 이진우 사령관이 그 얘기를 그렇죠. 했습니다. 사실 그런 얘기한 거죠. 뭐 대통령 예. 검찰총장 출신이어서 이게 예. 위법하거나 위헌일 그렇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를 이제 더 많이 할 하게 거다. 많이 하게 될 예, 겁니다. 명령이니까 그냥 따른 거다. 자기 방어 차원에서. 예. 예. 그 어제 정영식 재판관이 네. 그 홍장원 1차장하고 그 질의응답하는 과정에서 제일 많이 강조했던 게 위치 추적과 검거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검거 지원이라고 해야지 왜 검거라는 말을 썼냐. 그리고 왜 가로하고 위치 추적이라고 했냐. 어? 위치 추적이 먼저였으면 아니 검거에 할 수 검거 국정원에 이제 자격이 없는 건데 기능이 없는데 왜 그런 걸 하느냐라고 굉장히 다그쳤거든요. 그 정영식 재판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재판은 그럴듯하게 하는데 판결은 황당하게 낸다라는 후문이 좀 있는 분이잖아요. 그 경우에 따라서 탄핵 심판 결론에서 이분이 별도의 결정을 내리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는데 그 대목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정영식 재판관이나 몇몇 재판관들의 성향은 제가 잘 압니다. 그래서 네. 걱정이 되죠. 네. 걱정이 되는데 네. 보통 헌재의 전례를 보면은 어차피 6명이 되면 위헌이 결정되고 네. 탄핵의 경우에는 파면이 결정되지 않습니까? 네. 6명이 딱 서잖아요. 네. 그러면 소수 의견 없이 다 합쳐서 갑니다. 보통은. 아 만장일치로 가요. 그래요? 이런 사건은 특히. 예. 예. 그러니까 무슨 이제 질문을 세게 하는 것은 윤석열 용이에요? 아니 뭐 여러 가지 고민이 있겠고 아직 결론이 나온 게 아니고 6명이 됐는지 안 됐는지 본인들은 아직 모르잖아요. 평의는 조금 이따 하니까. 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논리에 따라서 계속 질문하기도 하고 답변을 듣기도 할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이제 판사들 전원이 모여서 이제 평의를 하다 보면은 가닥이 잡혀요. 근데 6명이 이미 탄핵이다. 네. 그러면 자기가 반대한다고 해도 결론을 바꿀 수 없잖아요. 그럼 같이 가는 거죠. 그렇군요.